충격 논란 박근혜, 이재용. 관계는 무엇인가? 삼성 이재용에게 박근혜 항소심 판결이 미치는 영향은? 진실을 밝혀. 이재용 부회장의 2심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2심에서 주고받은 뇌물 액수가 각각 86억과 36억으로 격차가 커 논란이 되고 있다. 별개의 재판이어서 판단이 달라질 수 있지만 이재용 부회장과 박근혜 전 대통령 사이에서 일어난 일이라 진실은 하나이기 때문이다. 최근 박근혜 전 대통령 2심에서는 1심에서 무죄로 선고됐던 동계 스포츠 영재센터에 삼성이 낸 16억 원 부분이 뇌물로 인정되면서 징역형과 벌금형이 늘어났다. 이에 따라 박근혜 2심에서 이재용 부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 건넨 뇌물 액수는 1심에서 72억 9,427만 원이었으나 2심에서는 86억 8,081만 원으로 확대 인정됐다. 반면 이재용 부회장 2심에서는 이재용 부회장은 박근혜 대통령에게 36억 원만 뇌물을 줬다고 인정됐다. 여기서 영재센터 16억 원이 뇌물로 인정되면 합계 52억 원이 되는데 뇌물의 경우 삼성이 재산이기 때문에 바로 횡령이 인정된다. 횡령액은 50억 원이 넘으면 최소 징역 5년이고 징역 5년부터는 집행유예가 불가능하고 실형을 살게 된다.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보다 먼저 열린 이재용 부회장 재판은 1심에서는 변호인단 이재용 부회장 자신은 모르는 일이라는 태도를 보였지만 2심부터는 태도가 조금 바뀌었다. 정부의 강압을 강조하는 뉘앙스가 생겨났다. 물론 여전히 경영권 승계 작업에 관해서는 해당 사항이 없다고 나섰다. 결국 이재용 부회장 2심 재판부는 승마 지원과 관련해 박근혜와 최순실에게 준 용역대금은 뇌물로 준 것으로 보고 마필 등의 소유권은 이전되지 않았다고 보아 용역대금 36억 3천여만 원만 뇌물로 인정했고 말구입대금과 보험료 28억 2천여만 원은 뇌물에서 제외했다. 영재센터 지원금 16억 원에 대해서는 부정적 청탁이 없다고 보아 뇌물 공여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영재센터 지원금 부분은 박근혜 1심 재판에서도 같은 판단이었지만 박근혜 2심 재판에서는 판단이 바뀌어 뇌물죄가 인정됐다. 여기서 26억 원이 문제가 되는 것이다. 이재용 부회장 최종심에서 16억 원이 뇌물로 인정되면 36억에 16억 원 횡령 합계 52억 원으로 50억 원을 초과해 이재용 부회장은 집행유예가 불가능하고 실형을 살게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 2심에서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명시적으로 청탁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다며 이 부회장과 박 전 대통령 사이 승계작업 등 묵시적 청탁만 성립한다고 보고 이 묵시적 청탁이 명시적 청탁과 같이 취급했다. 결국 영재센터 지원에서의 묵시적 청탁의 범위, 즉 삼성 경영권 승계 작업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돈을 준 행위의 승계작업 도움의 대가성이 있느냐가 최종심의 내용을 가르는 핵심 쟁점이 된다. 묵시적 청탁, 간접 증거만으로 뇌물죄 유죄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하는 의견과 묵시적 청탁, 충분한 간접 증거로도 뇌물죄 유죄가 될 수 있다는 의견이 보수 진보 양쪽에서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박근혜 2심과 이재용 2심은 별개의 재판이지만 쟁점이 겹치기 때문에
대법원에서 이재용의 최종심을 판단할 때 당연히 박근혜 2심 재판을 고려해서 뇌물 액수의 차이를 줄인다는 것이 법조인들의 설명이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로 최종심을 진행할 가능성도 높다. 여기서 묵시적 청탁과 간접 증거만으로 유죄가 되느냐 안 되느냐의 논란을 떠나서 근본적인 질문을 생각해보자. 과연 박근혜 대통령이 이재용의 경영권 승계 작업을 돕겠다는 생각을 했을까? 승계 작업은 설령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이 없었다 해도 박근혜 전 대통령이 퇴임한 이후가 될 텐데 권력에서 물러난 박근혜 대통령이 삼성의 경영 승계를 어떻게 도울까? 경영권 승계 지원에 대한 묵시적 청탁 인정은 과잉 해석이라 할 것이다. 확실하지 않으면 피고인의 이익에 따라 재판해야 하는 법이다. 박근혜 항소심서, 삼성 뇌물 73억에서 87억, 이재용에도 치명타. 국정농단 주범인 박근혜 전 대통령이 24일 항소심에서 징역 25년에 벌금 200억 원으로 1심보다 높은 형을 선고받은 이유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박 전 대통령에게 줬다고 인정된 뇌물의 액수가 1심 72억 9,427만원에서 항소심 86억 8,081만원으로 13억 8,654만원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작업이 존재했으며 이 부회장이 박 전 대통령에게 이에 대해 묵시적 청탁을 했다고 인정했다. 특히 2015년 7월 25일 독대와 삼성물산 제1모직 합병이 연관됐다고 본 게 1심 판결과 달랐던 핵심이었다. 이 같은 판단은 현재 대법원에서 심의 중인 이 부회장 사건에도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이날 서울고법 형사4부의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판결 내용을 보면 재판부는 삼성그룹이 최순실 씨가 만든 한국동계 스포츠영재센터에 16억 2,800만원을 지원한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1심 재판부가 무죄로 봤던 부분이다. 이 혐의는 제3자 뇌물죄가 적용된다. 제3자 뇌물죄는 공무원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며 제3자에게 대신 뇌물을 준 경우 처벌하는 조항이다. 즉, 이 부회장이 박 전 대통령에게 경영권 승계 작업에 관해 부정한 청탁을 하며 최 씨를 지원했다는 사실이 인정돼야 죄가 성립한다. 박 전 대통령 1심 재판부와 이 부회장 항소심 재판부는 승계 작업이 존재하지 않고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부정한 청탁도 없었다고 봤다. 재벌 총수 봐주기 판결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그러나 이번 항소심 재판부는 포괄적 현안으로서의 승계 작업이 존재했고 두 사람 사이에 명시적이지는 않지만 묵시적 청탁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이후 이 부회장이 후계자로서 삼성그룹 지배권을 승계할 것이라는 사실이 삼성그룹 내 외부에서 당연하게 받아들여지고 있었고 삼성 SDS 신주인 수권부 사채 발행 사건이나 삼성 에버랜드 전환 사채 발행 사건처럼 최소한의 비용으로 이 부회장 남매에게 삼성그룹 계열사에 대한 지배권을 승계하려는 작업을 삼성이 과거부터 해왔다는 점을 고려했다. 최근 들어 금산분리 원칙 강화나 경제 민주화 정책 추진으로 인해 이 부회장 지배권에 심각한 위협이 제기될 수 있던 상황에서 이 부회장이 박 전 대통령에게 청탁을 할 필요성이 있었다는 것이다.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을 비롯해 삼성 SDS와 제일모직의 유가증권시장 상장, 엘리엇 등 외국 자본에 대한 경영권 방어 강화 추진, 삼성생명의 금융지주회사 전환 등은 승계작업의 일환으로 추진된 개별적 현안으로 인정됐다. 핵심적으로 항소심 재판부가 1심과 판단이 갈린 대목은 2015년 7월 25일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의 독대와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의 관련성이다. 1심 재판부는 합병이 독대 전에 이미 이루어졌기 때문에 독대 때 청탁이 있었을 리가 없다고 판단했다. 합병이 결정된 삼성물산 임시주주 총회는 독대 전인 2015년 7월 17일 열렸다. 전반적인 상황을 검토하지 않고 단순히 합병과 독대 날짜의 선호만 따졌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독대가 합병과 관련이 있다고 봤다. 합병 성사 이후에 독대를 했더라도 박 전 대통령이 애초부터 합병에 우호적 입장을 갖고 있었고 실제로 삼성을 도왔으며 이 부회장은 박 전 대통령 도움이 계속 필요했기 때문에 독대 때 합병 등 승계작업에 대한 논의를 했을 것이라는 취지다. 항소심 재판부는 국민연금공단의 의결권 행사 과정에서 전문위원회가 아닌 투자위원회에서 이를 결정하게 됐고 투자위에서 비합리적인 합병 비율, 급조된 합병 시너지 분석 결과 등으로 찬성 결정이 나왔다며 가장 핵심적인 승계작업으로 평가되는 합병에 대해 이 부회장에게 우호적인 조치가 이루어진 것이라고 했다. 재판부는 이어 박 전 대통령이 2015년 6월 말 최원영 고용복지수석에게 합병을 잘 챙겨보라고 구체적으로 지시했고 대통령 비서실이 적극적으로 국민연금공단의 의결권 행사 과정에 관여했다는 점 등을 보면 국민연금공단이 합병 찬성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박 전 대통령의 지시나 승인이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했다. 엘리엇의 공격으로 삼성 합병이 제대로 될지 우려했다는 박 전 대통령 본인의 진술도 이 같은 판단을 뒷받침했다. 개별적 현안 중에서도 외국 자본에 대한 경영권 방어 강화, 투자 유치, 환경 규제 완화 등 바이오 사업 지원에 대해 도움 요청 등 2개는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고 인정됐다. 독대의 목적이 대기업 총수들의 애로사항 청취였고 당시 박 전 대통령이 이 부회장 승계작업이 삼성의 현안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점도 재판부는 묵시적 청탁을 인정하는 근거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부회장 승계 문제와 합병이 기재된 독대 말씀 자료를 박 전 대통령이 보고받았고 앞으로의 승계작업에도 박 전 대통령의 도움이 필요한 이 부회장은 독대 때 승계작업에 관해 이야기를 나눴다고 보는 게 자연스럽다고 했다. 삼성이 영재센터가 정상적인 공익단체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지원금 액수에 대한 검토도 없이 지급했다는 점까지 종합해보면 삼성의 영재센터 지원금은 뇌물로 볼 수 있다고 재판부는 밝혔다. 다만 같은 제3자 뇌물죄가 적용된 삼성의 미르 K스포츠재단 204억 원 후원금은 대가 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뇌물에서 빠졌다. 전국경제인연합회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출연금 액수가 정해졌고 다른 대기업들이 모두 후원을 하는 상황에서 삼성만 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있다는 이유다. 이른바 안종범 업무수첩의 증거 능력에 관해서는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이 안 전 수석에게 여러 지시를 내렸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증거로 업무수첩을 사용할 수 있다고 했다.
아예 사용할 수 없다는 이 부회장 항소심 판단과 배치된다. 박 전 대통령 항소심 판결과 달리 이 부회장 항소심 판결에서는 36억 3,484만원만 뇌물로 인정되는 등 뇌물수수자와 뇌물공여자의 판결 내용이 일치하지 않아 결국 최종적인 판단은 대법원에서 내려지게 됐다. 대법원은 이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할 것으로 예상된다.